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신분석이 감정과 신앙을 말하다입니다. 지은이는 변상규, 표려한 곳은 돌아온 탕자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상담치유 전문가이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신학과 목회 상담을 공부하였다. 현재는 대전 유성에서 변상규 대상관계연구소를 운영하며 특히 마음이 아픈 이들, 부부와 가족을 치유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 정말 인생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결심해야 한다.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복함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춤춰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심리적 항상성을 지니고 산다. 항상성이란 항상 늘 그래야만 하는 경향성이다. 즉, 환경이 나쁘면 그 환경에 그대로 자신을 방치해 둔다. 그런데 너무 적응하다 보면 사람은 창의성을 잃고 도전정신과 실험정신까지 잃게 된다. 이것을 극복할 대안은 감탄하는 것이다. 원하는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참 맛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그것을 듣고 맛이 있어서 좋구나 라고 반응하게 된다. 원하는 책을 구입했을 때 이 책 보고 싶었는데 구입해서 참 좋다 라고 말한다. 나 자신에게 표현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기법들을 단순하다고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런 감탄과 감사가 모여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세상 그 누가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 해도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 중에 어느 정도는 행복해야 삶에 대한 의욕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삶의 의욕과 낙이 있어야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람은 우울해지면 본능적이 된다. 과하게 음식을 먹거나 과하게 술을 마시거나 과하게 자거나 과하게 성의 흥분에 심취하려는 건 그 근원이 우울해서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동을 매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울해지는 심신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공동체 정신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탐구와 자기 실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평소 남들과 어울려 살 줄만 알았지 참된 자기를 찾아가거나 알아가는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이들은 그런 과제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그런 낯섦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참자기를 찾아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분노한다. 고로 존재한다. 화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정상적인 감정 반응으로서의 분노. 분노를 제대로 표출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삐침. 평소 분노가 없는 척 억누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헐크같이 돌변하여
상대에게 화산 폭발하듯 표출하는 경로가 있다. 가장 건강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도 있다. 나라를 강탈당한 분노를 민족 애국 운동에 헌신하다 순국하신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그런 류에 해당한다.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할 때 못 내는 것도 병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분노는 아마 삐침과 경노일 것이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든 배우자 유형 중 하나가 분노하면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피가 마르고 화병이 생길 정도다. 분노의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결국 자신의 살아있는 감정들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멍 때리기로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우울증으로 마음을 잡지 못한다. 우울증의 다른 말은 얼어붙은 분노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기에 어느 정도 감정을 억압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구조적으로 분노를 억압하면 나중에 한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걸 마음이 취했다고 표현한다. 신경증이나 강박증은 마음이 취한 증상이요. 화병이나 암은 그러한 증상이 증가하여 몸이 취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노는 대단히 중요한 심리다. 분노 옆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다. 분노의 친구는 슬픔이어야 한다. 분노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분노는 폭발한다. 분노 곁에 슬픔과 눈물이 함께한다면 분노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분노에 취한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애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애도는 슬픔과 다르다. 슬픔이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행동화시킨 것이 애도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땅을 뒹구는 행동은 모두 애도의 과정이다. 제대로 화를 낸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화를 내면 그 자체가 치료의 증거다. 아직도 서운한 게 많고 잘 삐치고 복수를 생각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감정을 죽여버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분노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살 시도다. 자기 불신에서 자기 신뢰로 나와 나의 관계가 드러난 모습을 자아상이라 한다. 내가 나 자신의 자아를 평가하는 것을 자존감이라 부른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불편하다. 내가 나인데 내가 나를 불편해한다면 삶이 어떨까? 그게 생지옥이라 생각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불신도 학습이다. 보고 배운 것이다. 물론 슬프게도 대부분 그런 불신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불신이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리슨의 유명한 8단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1단계인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다. 이 신뢰감이 실패하면 아기는 내면의 불신과 의심을 확장한다. 아기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라는 대상이 엄마이면서 온 세상이면서 최초의 친구이면서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대하는 행동을 통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고민이 해결되면 희망이 생겨난다. 희망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런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기들은 모든 걸 의심하고 고민하게 된다.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자기 능력과 행동을 의심하고 자기 마음을 불신하게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가용으로 비유하면 시동만 켜고 1m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모험이 두렵기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 강박에 들어간다. 안정성의 욕구를 확인 강박으로 반복한다. 이것은 일종의 무한한 게임과 같다. 의심하고 믿어보고 믿어보고 의심하고. 이건 개인에게 심리적 지옥과 같다. 이게 습관이 되어 나타난 증세가 바로 강박증인 것이다. 강박증의 핵심은 불안이지만 불안의 핵심은 불신이며 불신의 핵심은 자기 불신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하회다. 그러나 자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 자기 하회이기도 하다. 자기 이해란 정확히 자기 감정의 문제를 언어화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도 괜찮아. 얼마 전 여자 한 분과 상담을 진행했다. 자존감도 낮고 수동적이며 무기력을 호소했다. 그 무기력감에서 혼자 벗어나기 힘들어 상담을 신청한 것이다. 1시간씩 3회차하고 거의 상담이 마무리되려는 시간에 내담자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3시간 상담하며 느낀 바를 이야기해주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진로 문제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채고 제 말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하신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해 주셨지만 그 말들은 사실 평생 제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말이에요.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마치 비난하는 아버지 앞에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그럼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도 넌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말의 울림이 가슴에 차있다. 그 말은 나 역시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괜찮아. 무서운 초자아에서 부드러운 초자아로. 어린 시절부터 너무 눌려 살아온 사람들,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면에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깔아뭉개는 일종의 불도저 같은 잔혹한 초자아가 자아를 내리누르고 있다. 프로이트의 매력은 인간 삶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주체성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신경증이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한 존재의 고뇌가 심신으로 드러난 증상이다.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혹은 주인답게 살아온 경험이 없는 것이다. 늘 눈치 보고 확인받고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산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면 괜찮다.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된다. 웃기는 말이 아니다. 가능한 말이다. 지독할 정도로 나를 축복하면 된다. 그런 삶의 각오
결단, 용기, 배짱이 필요하다.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그렇게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된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떤 근의도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그럴 때 가혹한 초자아는 부드럽고 근유적이며 관찰적 초자아로 바뀌게 된다. 그래도 사랑이 변하는가? 사랑은 분명히 변한다. 인간이 변덕스럽기에 변한다. A가 B를 잊기 위해 몸부림치다 C를 만났고 C와 다시 헤어지고 또 다른 D를 만난다고 했어. 그것에 대해 돌을 던질 사람은 없다.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느끼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성욕에 가깝고 순간의 매력에 가깝다. 미국인의 멘토로 불리는 M. 스카펫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순간 사랑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욕에 빠지는 것이라 역설하였다.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하느냐는 것이다. 남자에 있어서 성이나 사랑 그리고 배설은 같은 등식 같다. 대소변이 마려우면 즉시 배출하기 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 느껴지는 매혹이나 성욕이 동할 때는 그 즉시 배설을 원하는 것이 남자다. 성욕이나 배설은 생물학적 차원이고 사랑은 정서적 차원이다. 그런데 정서적 차원인 사랑은 훈련과 다듬기가 필요하다. 가족을 떠나도 가정은 떠나지 않는다. 나는 가족 관련 강의할 때마다 가족을 망가뜨리는 건 사단 마귀가 아니라 바로 어색함이라고 강조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해서 참다 보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를 놓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색해서 타이밍을 놓쳐 더 서운한 감정을 쌓게 된다. 진심은 그게 아닌데 가족들이 자꾸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등 돌리는 것 같다. 마음이 점점 더 억울해져 간다. 한마디 하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초코파이 광고뿐이다. 말해야 안다. 표현해야 느낄 수 있다. 어느 꽉 막힌 남편과 40년을 산 아내의 몸에 암이 찾아왔다. 말기암이다. 어느 날 병실에 남편이 오더니 안 하던 짓을 한다. 링거를 막고 있는 아내 손을 붙잡고 나지막한 소리로 여보야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말하자 아내가 눈을 뜨더니 쉰 소리를 내며 한마디 했다. 왜 그 얘기를 지금 했어야 해? 평생 동안 원했던 말인데 왜? 이게 엮이는 가정의 슬픔이다. 그러니 제발 세 번만 각오하고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좋아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길 바란다. 그걸 못해 평생 오해하고 아쉬워하며 서로 압박 끙끙대는 가정의 슬픈 현실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 세대로 충분하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달달 볶듯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하고 셀프 칭찬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